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은 빈서판을 다루는 마지막 3편인데요. 1편에서는 이 책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정말 백지로 태어나는가? 사람의 마음은 사회와 교육과 문화가 전부 써내려가는 것인가?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마음의 구조가 없는가? 2편에서는 유전과 환경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핑커는 인간이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환경에 의해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마지막 3편에서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민감한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본성이 있다는 말을 인정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회를 상상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마다 타고난 차이가 있다는 말을 인정하면 평등은 약해지는 걸까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는 우리를 더 차갑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현실적인 윤리로 데려갈까요? 빈서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과학적 논쟁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책은 인간을 바라보는 도덕적 감각을 건드리기 때문이겠죠. 인간에게 타고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곧바로 걱정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차별의 근거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사람의 가능성을 너무 일찍 닫아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이 격정은 가볍게 넘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차이에 대한 언어가 폭력적으로 사용된 적이 아주 많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 자신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만들기 위해 생물학을 끌어왔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과학의 말투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백지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차별의 근거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사람의 차이를 전부 환경의 결과로 보면 사회를 고치면 모든 사람이 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핑커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요구합니다.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말과 그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낮게 보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르니까요.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일과 어떤 가치를 정당화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평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평등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다는 주장 위에만 설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은 사람들이 모두 다르더라도 같은 존엄을 가진다는 원칙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빈서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차이를 부정해야만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이를 부정하면 현실의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도 제대로 설계하기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평등을 이야기할 때 종종 동일함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져야 평등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모든 사람이 같은 성향과 같은 욕구를 가져야 차별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핑커는 이런 방식의 평등 이해가 오히려 취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잘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배우지 않으며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전부 없다고 말하면 현실을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이가 발견될 때마다 평등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등을 모두 평등을 모두가 사실상 같다라는 주장에만 기대어 세우면 사람들이 실제로 다르다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평등이 위헌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등은 그렇게 약한 개념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은 동등합니다. 능력의 차이가 권리의 차이를 뜻하지 않듯, 기질의 차이가 존중의 차이를 뜻하지 않듯,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평등은 더 잔단해집니다. 빈서판이 말하는 평등은 인간의 차이를 지워서 만드는 평등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은 교육과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출발점과 기질과 필요가 다르다면 같은 방식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에는 더 많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더 명확한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빈서파는 인간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도 않고 비관적으로만 보지도 않습니다. 핑커는 인간에게 선한 면만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겐 여러 가능성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동시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력과 동시에 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도울 수 있고 동시에 자기 이익을 우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인간을 지나치게 선한 존재로만 보면 제도와 규칙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늘 이성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으면 현실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폭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지나치게 나쁜 존재로만 보면 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놓치게 되죠. 사람들이 본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신뢰와 연대와 교육의 의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한쪽 믿음만으로 설계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회는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인간의 더 나은 가능성도 믿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이기심이 있다면 제도는 그것을 견제해야 될 것이고 공감 능력이 있다면 문화는 그것을 넓혀야 합니다. 인간 본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냉소적으로 보는 일이 아닌 거죠. 인간이 가진 위험과 가능성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핑커가 빈 서판을 비판하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부정하는 태도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한다면 교육은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좋은 환경을 주면 모두가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경쟁 속에서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려지거나 환경에게 돌리게 됩니다. 개인의 기질을 조건과 함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공격성, 지위 욕구, 집단 편향과 같은 것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면 그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날 때 제대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교육을 잘하면 사라질 거라고 믿거나 좋은 의도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좋은 의도는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는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육도 인간이 어떻게 배우고 반응하는지 맞추어져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 본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본 뒤 더 나은 방향을 찾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점에서 빈서파는 이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상을 현실 위에 세우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인간을 이해한다는 일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인간을 전부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하면 간단합니다. 인간을 전부 유전자의 결과라고 말해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핑커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구조를 갖고 태어나고요. 그러나 그 구조는 환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곧 운명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다르죠? 하지만 그 차이가 존엄의 차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단순하지 않듯 인간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서판이 요구하는 태도는 섣부른 확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을 내가 믿고 싶은 모습으로만 보지 않는 것, 불편한 사실을 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일이 곧 차별이나 냉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단단한 윤리를 세우는 것.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에게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의 평등을 말해야 하는가? 인간에게 어두운 경향이 있다면 사회는 어떻게 그것을 견제해야 하는가?
인간에게 공감과 협력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키워야 하는가? 물론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진지하게 이해하려면 피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겠지요. 이제 빈 서판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인간의 마음이 완전한 백지라는 생각을 비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 내용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구조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유전자로 결정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전과 환경은 함께 작동하는 것이죠. 타고난 기질은 삶의 출발점이 되지만 환경은 그 기질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차이를 인정해도 평등은 무너지지 않는다. 평등은 모두가 똑같다는 주장 위에만 설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존엄을 가진다는 원칙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빈서판은 인간을 더 차갑게 보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을 더 정확하게 보라고 요구하는 책입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때로 불편하겠죠. 우리가 믿고 싶었던 인간의 모습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제대로 보아야 인간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겠죠?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더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듯이요. 결국 빈서판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인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책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 인간을 백지로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상으로 빈서판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